이게 진짜 사실이야. 여러분, 미국이 협박을 당했어요. 그날 밤 미국 해군이 진짜로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왜냐면 그들의 함정이 멈췄거든요. 한국이 철수한다면 우리 배 누가 고치지? 그 질문 하나로 백악관이 흔들렸습니다. CNN은 조선 대참사라 했고 워싱턴은 공포에 휩싸였죠. 그때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보낸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딱 한 줄 있었답니다. Don't you dare pull out. 철수하면 끝이다. 협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장관이 말했어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의 기술과 노력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한때 값싼 기술자로 불리던 나라였지만 이젠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국으로 불릴 것입니다. 누가 누굴 협박한 거죠? 한국을 협박했던 미국이 협박을 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강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튜브로 한국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델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날 CNN 헤드라인에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미국 시장 철수 고려 중. 미 해군 한국 기술 없이 함정 수리 불가 우려. 아니, 이게 진짜 뉴스입니까? 저는 처음엔 누가 합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폭스, MBC, 블룸버그까지 전부 다 같은 소식을 다루고 있더군요. 미국의 자존심이라던 군수산업,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술이 빠진다면 그건 그냥 조선업 철수가 아니라 미국의 심장에 구멍이 나는 거였습니다. 아, 제 심장에 구멍 난 거 아냐? 할 만큼 속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피 속엔 한국이 흐르고 있거든요. 제 피 속엔 한국 국뽕이 콸콸 흘러넘치고 있다니까요.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몰아붙이지? 설마 한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철수하겠다고?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 2시 저는 커피를 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화조선소, 한국 철수, 미국 압박 키워드를 검색했죠. 그때 화면에 뜬 기사를 보고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강화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과 제한을 걸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일본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조치라면 이해하죠. 그런데 기사 맨 밑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 내 군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건 협박 아닌가요? 우리한테 맞춰라 아니면 나가라는 식이었죠. 아니, 이 태도가 지금까지 우방으로 지내왔던 미국 맞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면 미국은 안심한다. 그만큼 한국 조선업은 신뢰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신뢰를 흔드는 주체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제 영상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델리, 한국이 진짜 철수하나요? 미국이 왜 이래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 근처에도 한국 조선 관련 하청 공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곳에 가보니 분위기가 말 그대로 비상이더라고요. 직원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고 공장장 김태수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델리, 우리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 미국 쪽에서 계약서 하나도 안 와요. 다 멈췄어요. 이거 진짜 철수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상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훌륭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한국 조선주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미국 방송에선 이런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Korean shipbuilders consider pulling out. 그때 제 옆에 있던 미국 친구 마이크가 놀라서 묻더군요. 댄,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이 빠지면 우리 해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좀 다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건 경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 델리가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제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라면 세상은 곧 바뀐다. 저는 미국의 보호무역의 폭풍과 한국 기업의 선택들을 지켜보며 종말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꼼짝없이 생각의 늪에 빠졌습니다. 창밖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미국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은 늘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였는데 지금은 그 철통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H비자, L비자 발급 비용 인상안 통과, 이게 다 보호무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깃이 명확했어요. 바로 한국 조선업체였습니다. 이제 인력도 맡겠다는 건가요? 옆 좌석의 교포 사업가 김필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휴스턴에서 해양 플랜트 관련 일을 하던 분이었죠. 델리 씨,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못 들어오면 미국 조선소는 그냥 서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물었죠. 그럼 미국도 손해잖아요? 김필수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요즘 미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시장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식 애국주의입니다. 서울 도착. 인천공항의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한국 조선업 위기, 정부 긴급 대응 회의, 미국 철수설 같은 문장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 3사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여의도에 있는 한화오션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략기획팀장 박진우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델리 씨,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 쪽에서 갑자기 인건비 재조정, 세금 조건 변경, 기술 자료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이건 사실상 협박에 가깝죠. 그는 손에 쥔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술 자료 제공이 거부될 시 계약 파기, 이런 조항 처음 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압박이 아니라 기술 탈취 시도다. 사실 미국 조선소는 몇 년 전부터 한국 기술을 도입해 선체 자동 용접, LNG 운반선 추진 시스템 같은 걸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술 내놔라라니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묵던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마이크 앞엔 산업통상부 차관이 섰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굴은 분명 분노를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철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온 한마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조선업계 단톡방이 폭발했어요. 진짜 나가는 건가?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버텨야지. 그래도 군수계약 끊기면 어쩌나.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조선업 연구소 출신의 이정화 박사와 통화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델리 씨, 미국은 지금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협상 전술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겁을 준다, 협상 전술이라. 며칠 후 한화오션 내부에서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업부 철수 검토 문건이 회람 중이다. 저는 혹시나 해서 현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짜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위에서는 부인하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 전쟁, 외교 전쟁, 심리 전쟁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들은 이야기만 전할 순 없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조선업의 심장 거제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을 바꿀 단서를 만나게 됩니다. 조선업의 심장으로 접근한 저우 델리. 제가 거제도에 내리는 순간 제 귀에 가장 먼저 들린 건 쇠소리였습니다. 쾅쾅쾅.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어요. 저 멀리 크레인이 하늘 위에서 움직이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땀에 젖은 채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철판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한국 조선업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현장 관리자 정인호 과장이 제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델리 씨 직접 오셨군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 보고 놀랐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스로만 보던 그 위기가 실제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정 과장은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들 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아직 바다에 뜨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선소 안쪽에는 용접 불꽃이 비처럼 쏟아지고 바닥엔 쇳가루가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영상 카메라를 켜고 현장을 천천히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미국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력인가 하고요. 엔지니어 김도윤 차장이 작업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텔리 씨,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이 요구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걸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도면을 들여다보다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런 걸 보고 기술이라고 부르나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죠. 김 차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미국 압박 이후로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과 끝까지 협력하자고 하고 다른 일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손절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돈과 명예 그리고 국익이한데 뒤엉킨 싸움이었습니다. 잠시 뒤 저는 조선소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곳엔 엔지니어, 용접공, 행정직원까지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식판 위엔 김치찌개와 고등어 조림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용접공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텔리 씨, 우리 밥값은 싸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유머가 바로 한국을 지탱하는 힘 아닐까요? 식사 후 저는 현장을 돌며 하나하나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노하우예요. 철이 녹는 온도, 용접 각도, 도면의 미세한 선 하나까지 모두 경험으로 쌓인 겁니다.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국은 이미 지는 거죠. 그 말은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들고 그의 얼굴을 비추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기술자들의 땀과 자존심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구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텔리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익명의 제보자? 농담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선소 근처 카페에서 한 노신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직 조선소 임원 박세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전 임원은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델리 씨, 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본 게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론 협력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정보를 긁어갑니다. 계약서에 사소한 문구 하나, 이메일에 부속 파일 하나,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죠. 그 말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압박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경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두려웠던 겁니다. 박 전 임원은 자리를 뜨기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리 씨, 이건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이메일 기록, 내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문장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 기술 데이터 2차 백업 진행 중.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거제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조선소 내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삭였어요. 진짜 철수하는 거야? 위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럼 우리 일자리는요?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해외 사업 계약을 재검토 중. 이 말이 사실상 철수 준비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인호 과장은 얼굴이 굳은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텔리 씨,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그날 오후 한화오션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마주 앉았습니다. 찬성파의 대표는 경영지원본부 이재민 상무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버리면 앞으로 재진입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버틴다고 해도 미국 정부의 규제는 계속됩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그러자 반대파의 중심에 있던 기술본부 윤석진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무님, 생존이 중요하죠. 하지만 기술이 유출되면 생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고 준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침탈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지켜보던 그 장면은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밖에선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SNS에는 한국 조선업 분열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윤석진 부장에게 따로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정말 기술이 유출된 게 확실합니까? 윤 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텔리 씨, 미국이 우리 도면을 일부 수정해서 자기네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 문서를 내가 직접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는 상무부 관계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 하나가 언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자체 기술로 대체하겠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건 허세였다고. 이미 미 해군은 정비 일정을 3차례나 미뤘고 미국 내 조선소는 설비 유지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곧 폭로될 예정이라는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주재 언론사 기자와 함께 술 한 잔을 했습니다. 기자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델리 씨, 미국도 이제 꼬리를 내릴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예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누군가 미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부 배신자라도 있다는 겁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싸움의 진짜 복병입니다. 며칠 뒤 한화오션 본사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중요 문건이 일부 외부로 유출됐고 언론에는 델리가 문건을 빼돌렸다는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제 휴대폰엔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델리 씨, 그 기사 사실입니까? 델리, 당신 왜 미국 편 들었어요? 심지어 제 유튜브 댓글에도 욕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조사 결과 제 노트북에 누군가 원격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다시 그 익명의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켜고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조선업은 외부의 압박뿐 아니라 내부의 분열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문장들이 달렸습니다. 델리,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의 기술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그 댓글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산업통상부 건물 앞엔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붉은 글씨로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조선업체 미국 시장 철수 공식 발표.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과 불안 그리고 묘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연단에 올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사업 철수를 존중하며 새로운 협력 프레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주식시장, 환율, 언론 그리고 SNS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 기자들이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Korea just walked out.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Korea walked out, America panicked. 그 한 줄이 미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 브라운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우린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정비 일정이 중단되고 예산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의 이맨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미 해군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서가 외신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철수로 인해 미 해군 프로젝트 7가지 중 5개가 지연, 대체 업체 없음. 미국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상원은 즉시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친구 마이클이었습니다. 텐, 이거 큰일 났어. 의회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내 이름이요? 왜요? 너가 그 영상을 올렸잖아. 그게 미국 내 반응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지 진실을 전했을 뿐인데 이제는 내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LA에 있는 제 집 앞에는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엔 사람들이 타 있었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델리 씨, 조심하세요. 당신이 건드린 건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 상원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회 안에는 의원들, 국방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군수업체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에 이렇게 의존해 왔는가? 다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 함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뉴스를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알았을 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기술의 뼈대라는 걸요.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청문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인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반미 행위이며 미국은 대응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환율이 요동쳤고 한국 언론은 긴급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한국 겨냥한 발언 논란.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켜고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진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걸요. 그날 밤 제 방송은 20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댓글엔 이런 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델리, 당신 덕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힘이죠. 우린 당당하게 버텨야 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큰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미국 의회로부터 공식 출석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델리, 조선업 사태 관련 증언을 위해 워싱턴으로 와주십시오. 이건 더 이상 유튜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진실을 직접 말해야 할 책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싸움에서 한국의 이름만큼은 지켜내겠다고요. 워싱턴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현지에서 그 뉴스를 전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 이후의 공백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진짜 기술을 가졌는지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서울 정부청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박태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협박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참에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합시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화오션을 포함한 국내 조선 3사는 각자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자체 LNG 추진 엔진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현대중공업은 군함용 스마트 센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자동 용접 로봇의 완전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조선소는 철수라는 단어를 퇴각이 아니라 진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식 대응이에요. 그 사이 미국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청문회 이후 군수업체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 헤이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의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그 기술이 없으면 우리 조선소는 1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의 인터뷰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CNN 자막에는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 없인 군함도 수리 불가. 그 한 줄이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 시민들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Korea saved us for years and we betrayed them. 한국 덕분에 미국이 안전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 그 뉴스가 퍼지자 미 의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트럼프 진영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해 행위입니다. 한국 기업을 잃는 건 미국 안보를 잃는 겁니다. 그 발언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급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국제기술협약 3조항에 따라 모든 기술 자료의 무단 복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기술 절도 행위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미국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칼을 뽑았다.
기술 주권을 걸고 미국에 맞선 첫 아시아 국가, 한국 국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 싸움이다.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저는 서울공항에서 한국 기술자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명은 한화오션의 김도윤 차장, 또 한 명은 현대중공업의 연구원 최서연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끌려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켰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최서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우린 돈보다 자존심으로 일합니다. 배 한 척이 완성될 때마다 그건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이 영상으로 나가자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위대하죠. 기술은 팔 수 있어도 정신은 팔 수 없습니다. 김도윤 차장님, 당신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며칠 후 저는 한국 외교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대표단의 표정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판을 바꾸러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이는 나라였는지를. 워싱턴의 기온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의회 앞에는 유난히 뜨거운 공기가 돌았습니다. 한국 외교 대표단이 청문회장에 도착하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로 승부를 내야 하는 자리였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의장석에는 하원 의원 프랭클린 로즈가 앉아 있었고 양쪽엔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수업체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은 외교부 장관 박태훈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차분히 그러나 또렷한 영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협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린 기술을 훔친 적이 없고 오히려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미 해군 기술국 부국장 로렌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없이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국 대표단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내부 고발자 조나단 헤이스였습니다. 조나단은 손에 서류를 들고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서류는 지난 10년간 미 해군이 사용한 설계도입니다. 하단을 보세요. Design Reference by 한화 오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은 서류를 서로 돌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잖아. 그날 오후 미 상원 본회의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에 제공했던 기술 중 일부가 무단으로 제3국에 전달됐다는 문건이 드러난 겁니다. 그 문건을 폭로한 인물은 다름 아닌 미국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법정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빼돌려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의회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청문회장에선 이미 긴장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언론 플래시가 번쩍였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SNS에 한 줄을 올렸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순식간에 청문회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 뉴스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분은 늘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혼란만 골라서 던집니다. 근데 웃긴 건요,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손흥민도 좋고 한국 기술도 최고다. 아니, 전날엔 배신자라더니 다음 날엔 사랑 고백이라니요. 이분은 감정에 GPS가 없어요. 분노, 애정, 혼돈을 3시간마다 순환시키는 인간 회전목마입니다. 그때 미국 기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댄, 트럼프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랑 헤어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거든요. 기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진심이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자기네 조선소도 한국 기술 없으면 못 돌아가니까요. 그걸 본 미국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 사과해. 그리고 진짜로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은 여전히 굳건하다. 결국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영향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셈이었어요. 그날 CNN 앵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가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한국이 대답했다. 그 대답은 기술이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트윗보다 한국 조선 기술의 청사진을 더 오래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외교의 힘이죠. 말보다 결과로 보여준 한국의 승리, 그걸 저는 눈앞에서 봤습니다. CNN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US Navy admits dependence on Korean tech. 그날 저녁 미국 전역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이 사태를 기술 종속 스캔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마지막 발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박태훈 장관은 조용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대국은 약소국의 기술과 노력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우린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면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을 되찾는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백악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은 침착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조정하고 기술보호 협약을 새로 체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묻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스 한 면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Korea won without war.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뜻이었죠. 트럼프의 트윗이 전 세계를 한바탕 흔들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블룸버그까지 온통 한국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은 일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미국의 엔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전 그걸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이 한국 기술을 언급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존경을 표현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CNN은 당일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K조선 미국을 살리다. 방송 앵커가 말하더군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 수준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증거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 봤던 트럼프의 SNS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언론이 말하죠. 한국이 미국을 살렸다. 이게 바로 하루 만에 벌어진 반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주요 방송국마다 한국 조선소 화면이 줄줄이 나갔습니다. 울산, 거제, 목포. 그 현장의 영상이 CNN, BBC, 알자지라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화면 아래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Korean shipbuilders save America's Navy. 그때 제 지인인 CNN 기자가 연락을 줬습니다. 댄, 너네 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우린 아직도 왜 미국이 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한국 기술자들은 로봇보다 빨라요. 커피도 식기 전에 용접 끝납니다. 기자가 웃더니 그거 우리 방송에 써도 돼? 하길래 물론이죠. 대신 커피값은 내세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죠. 그게 CNN 인터뷰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방송 자막에는 이렇게 떴어요. 댄리 한미기술 분석 유튜버? 아니 언제부터 제가 유튜버에서 전문가로 승격이 된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진짜 달라졌구나.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다.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덧붙였죠. 미국은 한국에게 제조를 배웠고 이제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솔직히 그 문장 읽는데 전 조금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싸워온 이유였거든요. 돈 몇 푼이 아니라 신뢰 한 줄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또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어요. 기자들이 CNN에서 한국 특집을 하는 걸 보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CNN은 가짜 뉴스지만 한국은 진짜다. 저는 그걸 보고 웃다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논리도 기준도 리듬도 없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묘하게 그 한마디가 한국 사람들에겐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 내 검색어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Korean Shipyard. 그 다음이 한화 그리고 선흥민. 이쯤 되면 한국은 기술 스포츠 문화 삼박자로 아예 미국 포털을 점령한 겁니다. 그때 CNN 앵커가 마지막 멘트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은 늘 조용히 일하고 끝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속이 뻥 뚫렸습니다. 트럼프의 고성보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더 한국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뉴스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은 오늘 또 한 걸음 세계를 앞질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환호성 대신 따뜻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는 바다에서 이겼지만 진짜 승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 생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고 미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강한 기술보다 강한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이죠. 화면 너머로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국뽕이죠?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델리, 오늘 방송 듣고 울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듯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항만 도시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이 빠져도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한국 덕에 버텼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CNN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철수는 미국을 멈추게 했지만 동시에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조선업은 철수를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 독립을 완성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화오션은 LNG선의 핵심 엔진을 국산화했고 현대중공업은 무인 해양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인공지능 용접 로봇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해외 전시회에 나가자 전 세계 바이어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기술 미국 것도 아니죠. 한국 겁니다. 그 말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촬영하며 느꼈습니다. 조선소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 대신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판을 두드리던 그 손들이 이제는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결국 이겨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한국의 승리입니다. 한편 미국도 변했습니다. 미 의회는 보호무역법 일부를 수정했고 한국과의 기술보호 협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 1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미국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이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국의 이름이 세계 역사에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 발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청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머리가 희끗한 베테랑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용접 각도를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미국을 이긴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조선업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남긴 신뢰의 이야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 힘보다 신뢰. 이 세 가지가 한국을 한국답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다. 우리 아버지도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눈물이 납니다. 텔리, 당신 덕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이 마치 조선소의 불빛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결국 해냈구나.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한국의 승리였다. 이제 세상은 알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근성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요. 워싱턴의 긴장이 가라앉은 뒤 세상은 조용해진 듯 보였지만 그 조용함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존경의 침묵이었습니다. 미국의 CNN은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해군은 아직도 정박 중일 것이다. 그 말 한 줄에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진짜 동맹은 이런 나라다. 심지어 어떤 댓글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도 없었다. 저는 제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조선소 사람들의 손. 한국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손을 클로즈업한 영상이었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 용접 자국이 남은 손, 그 손으로 만들어진 배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움직였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손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내 남편도 저런 손이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신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메일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텍사스의 한미 해군 퇴역 엔지니어, 이름은 데이비드 로렌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댄, 나는 30년 동안 조선 기술자로 일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난 미국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경을 보낸다.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받은 눈물이었죠. 이게 바로 진짜 국뽕 아닐까요? 상대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순간이 진짜 국뽕의 완성입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선 기술인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울산과 거제, 목포의 조선소에는 수천 개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그 휘날림은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 자부심이 만든 물결이었어요. 그 현장을 취재하던 저는 한 젊은 기술자가 작업복 소매를 걷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웅 아니에요. 그냥 제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일을 세상은 영웅의 일이라 부른다는 걸요. 한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때 값싼 기술자로 불리던 나라가 이젠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국으로 불립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조선기술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엔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표들이 다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오르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가 고개 숙여 인사하던 장면은 뉴스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사회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댄, 당신은 왜 늘 한국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많아서요. 한국은 한 번도 완벽한 나라였던 적이 없지만 한 번도 포기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답변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천천히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건 예의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낀 존경의 박수였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든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멀리 미국 대표단 자리에도 누군가 작은 태극기를 꽂아두었더군요. 그 순간 정말 느꼈습니다. 아, 세상은 이제 한국을 알고 있구나. 이제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이자 신념,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촬영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였고 멀리서 항구의 크레인 불빛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꼭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에서 본 불빛이 생각이 났죠. 아, 그 불빛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땀과 손끝이 만든 별이구나.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다가 전 제 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은 빛났다. 그 빛은 태양이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더 시끄럽게 떠드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묵묵히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느냐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요즘 세상 참 복잡하죠. 뉴스를 보면 화나는 일도 많고 힘 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자들을 떠올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용접선을 따라가던 그분들의 모습을요. 그 사람들의 손이 세상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결국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댄,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자랑스러워서요. 그리고 감사해서요. 형, 그게 다예요. 저는 유튜버지만 그 전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이야기에는 늘 사람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냄새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밤하늘에 달이 떠 있겠죠. 그 달빛이 울산 조선소에도 비치고 LA에도 비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비칠 겁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제 저는 내일 또 새 영상을 찍으러 나갑니다. 그 주제는 뭘까요? 아마 또 한국의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애국심을 댓글에 표현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